안녕하세요. 롤 유형의 주요 특징이 조직 안에서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그런 유형이 바로 롤 유형입니다. 명예와 직위를 추구하고 어떤 본분을 다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그러면 이 롤 유형이 우리가 천간에 있을 경우와 지지에 있을 경우 또 지장간에 있을 경우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이 다를 건데 어떻게 다를까요? 천간은 사회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룰은 거의 대부분 직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떤 조직 안에서 내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책임과 나의 그 역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천간에 있는 룰입니다. 그래서 명예와 직위를 가질 수 있는 형태라고 보면, 만약에 지지에 천간에는 없고 지지에 룰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룰의 에너지를 쓰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주부라면 주부의 본분, 역할, 자녀를 키우고 또 가사일을 한다라는 것이 자기의 역할로 들어왔다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책임과 자기의 그 본분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지지에 있는 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이제 그 일을 미루어 놓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죠. 만약 이 룰 유형이 직장 생활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자칫 이런 유형은, 룰을 쓰는 유형은 강박으로도 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에 또 룰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간에도 없고 지지에도 없는데 지장간에만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직업도 어디 조직 안에서 직업 가지지 않고 또 생활도 그렇게 친구나 가족이나 관계에서 신뢰를 중요하거나 하는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지장간에 있으므로 극히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서 룰을 많이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아, 나는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돼. 뭐 이런 부분요. 그리고 딱 칼같이 운동을 하고 또 식사를 나는 어떻게 식사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극히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는 지장간의 룰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장간의 룰로 자기의 개인 생활을 굉장히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그 룰의 에너지가 드러나는 모습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룰의 성향이 편간과 정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항상 이렇게 음양으로 세팅이 되죠. 편간과 정간이 나뉘어지는데 이 편간과 정간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점을 보여줄까? 매우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룰의 어떤 의미는 같지만 드러나는 양상이 매우 다른데요. 좀 정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공정성입니다.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치우쳐서 분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구 하나 억울하면 안 된다. 우리가 똑같이 잘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간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네,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편간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회 조직 안에서는 또 절대적인 가치관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관 안에 뭐 군, 건경에서는 상명하복하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이 편간의 특성은 매우 잘 적용이 됩니다. 잘 맞지요. 위에서 명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다면 맞나 틀렸나 누구에게 손해인가 누구한테 이긴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에서는 군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것이 누구에게 군법이 부당하다라고 해도 지켜야 된다는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 바로 편간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가치관으로도 들어오는데 편간 유형인 사람들은 개인적인 자신의 가치관도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 그리고 내가 배웠던 그런 지식들을 통합해서 가치관이 생기겠지요. 뭐 부모 영향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가치관이 정해지면 그것을 절대적으로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에 뭐 어긋나는 그런 것은 전부 틀렸다, 아니다, 너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편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 안에서 뚜렷한 특색이 있는 조직 안에서 가치관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조직 안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시대, 지금 사회 구조에서는 이 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관에 부합되는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류, 그런 사람이 한정적이죠. 굉장히 한정적이고 다른 유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유형들과 같이 섞여 살기에는 평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보기 싫고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평가 내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멘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너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너가 틀렸어. 너는 아니야. 이런 그 멘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 또 평간입니다. 그리고 반면 나의 가치관에 부합되는,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통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내 편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정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하고 가치관이 맞는 사람은 정말 내 몸의 일부처럼 책임을 지고 함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끝까지 챙기고, 그 사람이 비록 뭐 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다 커버해주면서 내가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이 평간이라고 한다면, 반면 정관은 공정함의 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분배를 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공평한 분배를 해야 된다, 이런 분배의 원칙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관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관은 나의 절대적인 가치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서 무엇을 중요시하는가,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 그러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돌아가는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다 같이 잘 살아남자. 누구는 뭐 덕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고 하지 말고 우리가 좀 공평하게 공정하게 살아가자라는 데에 정관의 가치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할 때 굉장히 그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또 어떤 선택지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룰, 같은 관이라고 해도 정관과 평관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정관은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여기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채택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하지만 평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죠. 여기에 적합한 가치관이 처음부터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를 것인가, 여기에 따르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룰, 법을 만들 때, 규칙을 만들거나 법을 만들 때 우리가 그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만들어지는 과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죠. 이것은 바로 정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이미 만들어졌을 때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면서 그 법을 잘 지켰는지 아니면 어겼는지를 판가름하는, 심판하는 것은 평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업군을 분류할 때도 어떤 것을 심판하고 어떤 것을 실행해 나가는, 정해진 규칙을 실행해 나가는 데는 평간이 훨씬 더 유리하고, 정관은 그것보다 이제 물론 그것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좀 공평한 분배를 한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는 신념을 가지는 일이 훨씬 더 정관에게는 잘 맞다라고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간과 정관의 모습을 좀 잘 드러내줄 수 있는 그 영화를 제가 보았는데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을 분은 보셨을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인조 때 우리가 병자호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청이 그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고 이제 그 인조와 그 조정의 신하들이 전부 다 남한산성으로 대피를 합니다. 굉장히 겨울에 추위와 그러니까 추위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전부 군인들, 병사들이 굉장히 그 힘든 상황에 처해졌고, 청나라는 이제 계속 공격해 오면서 우리가 항복을 요구받는 그 시점에 여기에 이제 두 신하의 대표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배우로는 이병헌하고 김윤석 씨가 나왔는데, 명길과 상은이라는 이름으로 두 사람이 대치되는 모습을, 신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이 대사를 보면서 평간과 정관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때 명길의 이름을 가진 이병헌과 이제 상은의 이름을 가진 김윤석의 대화에서 바로 항복을 요구받았고, 항복하지 않으면 거의 이제
초토화될 그런 직전입니다. 그때 이병헌이 명기력을 받던 이병헌은 바로 왕이 무릎을 꿇어서라도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어서라도 백성을 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청을 올리고 또 그런 서신을 바로 청에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직전에 상언의 역할을 맡은 김윤석은 이것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죠. 왕이 어떻게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냐. 그것은 살아도 살은 것이 아니다. 죽음보다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공격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정관에 해당되는 신하이고 어떤 사람이 병관에 되는 신하인지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이 영화를 잠깐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병관이고 어떤 사람이 정관인지 한번 얘기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 머리는 당군에 돌리시옵소서. 전하, 역적의 문덕을 오랑캐 전하, 신의 학식과 경륜이 짧아 전하의 성심을 온전히 글로 옮기지 못했사옵니다.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하명해 주시옵소서. 이 문서가 정녕 살자는 문서이옵니까? 전하, 명길의 문서는 살자는 글이 아니라 그러하옵니다.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라 길이옵니다. 전하께서 밟고 걸어가야 할 길이옵니다. 지금 전하의 군사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죽기로 성첩을 지키고 있사옵니다. 성첩이 군사들은 이미 추위와 굶주림에 기력을 잃어가고 있사옵니다. 내일이 보름이옵니다. 오늘 밤 반드시 검단산의 봉화가 오르고 근황병들이 성을 향해 달려올 것이옵니다. 오늘 답서를 보내지 않으면 칸의 대군이 성벽을 넘어들어와 세상은 모두 불타고 무너져버릴 것이옵니다. 하룻밤이옵니다. 하룻밤을 버티지 못하고 어찌 먼저 무릎을 꿇으려 하시옵니까? 그 하룻밤에 온 세상이 무너질 수 있사옵니다. 상어는 우뚝하고 신은 비루하며 상어는 충직하고 신은 불민한 줄 아오나 내일 신을 죽이시더라도 오늘 신의 문서를 칸에게 보내주소서. 명길이 칸을 황제 폐하라 칭하고 전하를 칸의 신하로 칭했으니 전하께서는 명길의 문서를 두 손에 받쳐들고 칸 앞에 엎드리시겠사옵니까? 무릎을 꿇고 수를 따르라 명한다면 칸에게 수를 따라 올리시겠사옵니까? 전하,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 짓이 없는 것과 같이 약한 자 또한 살아남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것이옵니다. 정녕 명길이 말하는 것이 전하가 살아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길이옵니까? 상언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상언은 말을 중히 여기고 삶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명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옵니다. 신은 차라리 가벼운 죽음으로 죽음보다 더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전하. 상언이 말하는 죽음으로서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이옵니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전하, 만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한 나라의 군왕이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신은 차마 그런 임금은 받들지도 지켜볼 수도 없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신의 목을 베소서.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지금 신의 목을 먼저 빼시고 부디 전하께서는 이 지옥을